반갑습니다. 팬더메스 수학학원의 김준섭 선생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25학년도 동하고 1학년 1학기 1차 지필평가에 대한 전문학 해설 강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첫 번째 문제부터 하나씩 다 풀어 나갈 건데 학생들은 지금 전문학을 다 보기보다는 본인이 조금 더 중점적으로 복기해야 되는 문제 위주로 좀 넘겨봐서 복습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문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음수의 제곱근을 물어보는 문제로서 계산력을 요구하는 건데 한 문제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곱하기 계산은 근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4가 2i로 계산이 되겠죠. 2i. 두 번째 값은 근호 안에 있는 두 개의 값이 모두 다 음수가 됨으로써 근호 바깥에 마이너스 1을 꺼낼 거고요. 루트 16이 될 거니까 그 값은 4가 됩니다. 세 번째 값 역시 분모에 있는 근호만 음수가 됨으로써 마이너스를 꺼내게 되면서 근호 안에 있는 마이너스 4가 2i로 계산이 될 거고요. 요 두 개가 소거되고 첫 번째 값은 마이너스 4번 보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입니다. 일단 항등식 문제로서 저희가 A와 B와 C를 각각 구할 것이 아니라 그 합만을 요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양변에 X값 바로 2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X에다가 2를 대입을 하면은 좌변의 값은 4에서 4를 더하고 4를 빼니까 4. 두 번째, 우변에 있는 값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럼 바로 원하는 값이 나왔고 4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3번까지 가보겠습니다. 일단 서로 다른 두 점 A, B에서 만나는데 그 A, B의 X좌표 1과 B가 방정식 마이너스 2X의 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1. 이 방정식이 두 근이 됩니다. 두 근 1과 B. 그럼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첫 번째 합이 있을 수 있겠죠. 합은 2분의 A가 되고 그 값이 B 플러스 1. 두 근의 곱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곱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 1과 B의 곱 B. 그러면 B 값 나왔고요. B를 대입을 하면 2분의 A 값이 2분의 1. 따라서 A 값은 1이 되나요? 그럼 B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A 값에다가 B의 2배를 더하게 되면 그 값은 0. 그래서 A 더하기 2B 값 0. 3번 보기에 답이 있습니다. 네, 이어서 4번까지 가보겠습니다.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는데 일단 분수식이 나와 있고요. 만약에 등호로 포함하고 있지 않았다면 저희는 통분을 했겠으나 등호가 있기 때문에 양변에 분모의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좌변부터 써보면 2배의 베타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2배의 알파 플러스 1이 될 거고요. 우변에는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의 곱이 나올 겁니다. 그러면 일단 전개를 하는데 저희는 근과 계수의 관계를 좀 편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알파 더하기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가 나오도록 식을 정리하면 2베타와 2알파의 합 2배의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2와 2의 합 4가 될 거고요. 우변에는 알파 베타 그리고 알파 더하기 베타 그리고 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알파 더하기 베타는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하여 마이너스 K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우변의 알파 베타 값은 2가 되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K. 그리고 남은 1까지 계산을 하면 K 값을 우변으로 정리하면 우변에는 K가 남겠고요. 남은 상수를 좌변으로 다 넘기게 되면은 그 값이 1. 그래서 K 값 1은 1번 보기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네, 5번 문제입니다. 조립제법 문제인데 이 문제의 키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식 2x 플러스 1 있잖아요. 그 식의 1차항계수가 1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항등식으로 어떻게 바꿔낼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였습니다. 한번 정리해 볼게요. 2x 플러스 1이라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 마이너스 2분의 1을 가지고 우리가 나누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요 값이 곱해져서 마이너스 1, 두 개 더해져서 마이너스 4, 곱해져서 2 더해져서 2, 곱해져서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옵니다. A, B, C, D 값을 다 찾았고요. 그럼 이것을 우리 항등식으로 바꾸어 볼 건데 주어진 식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은 일단은 x 더하기 2분의 1로 나누었을 때 몫이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2가 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최초에 나누고자 하는 식이 2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여기는 2를 곱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게 2x 더하기 1로 바뀌고 이 값은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1로 바뀌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C 값을 얻을 수 이 값을 얻을 수 있죠. 이 값이 2가 됩니다. 문제에서 몫의 1차항계수를 찾으라고 했죠. 이 값이 마이너스 2가 됐습니다. 그러면 A, B, C, D 그리고 이 값까지를 모두 더하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요 C랑 D 값이 소거가 되고 남은 이 값과 여기 두 개의 값을 더하게 되면은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3, 5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빠르게 5번까지 봤고요. 바로 6번 넘어가겠습니다. 6번 문제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 관계인데 그러면 저 녀석을 가지고 우리가 2차 방정식을 세워서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 즉 판별식이 0이라는 식을 하나 찾아낼 수 있습니다. 써보겠습니다. 일단은 x의 제곱 이것이 이것과 같다고 좌변으로 싹 다 넘기게 되면 2k-4 그리고 1차항 계수가 k제곱 마이너스 3k 그리고 플러스 1인가요? 마이너스 1인가요? 네, 잘 안 보이는데 네, 마이너스 1이 맞아 보여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저희가 짝수 판별식을 돌려보겠습니다. 4분의 d를 계산하게 되면 k-2 전체의 제곱에서 k의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1을 빼게 됩니다. 그럼 k 제곱은 소거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4k가 플러스 3k를 만나서 마이너스 k가 되겠고 상수가 플러스 4에서 1을 더해서 플러스 5 이렇게 나오나요? 따라서 k 값이 5가 되는데 계산에 맞나 확인 한 번만 하고 넘어갈게요. 네, 6번 답 K값 5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6번 살펴봤고요. 네, 이어서 7번 문제입니다. 자, 2차 함수의 그래프가 어떤 직선과 만나는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합니다. 거기까지를 그래프로 나타내보면 여기가 Y는 fx, x의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x인가요? 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k 그리고 직선이 하나가 놓여지게 되는데 직선의 길이가 1이 됩니다. y는 x 플러스 1 이렇게 되죠. 그럼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저희가 알파와 베타라고 합니다. 여기가 알파, f 알파라는 점이 될 거고요. 여기가 베타, f 베타가 될 건데 문제에서 알파, f 알파라는 것을 a 점으로 줬고요. 그 다음에 베타, f 베타를 이제 c라는 점으로 했습니다. 그럼 b는 어떤 점이냐? x좌표는 c의 x좌표랑 동일하게 베타 값을 갖습니다. 그리고 y좌표는 f 베타 값, b점의 y좌표는 f 알파 값을 갖죠. 여기에 y좌표랑 동일하게 세팅을 해줍니다. 여기 좌표가 이제 b가 되겠네요. 그럼 이 삼각형의 넓이를 찾아야 되는데 이 녀석은 길이가 일자리 직선을 만드는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이 밑변의 길이만 알게 되면은 저 직각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를 나타낼 수 있는데 그럼 넓이 한번 나타내 볼게요. S값은 2분의 1에다가 선분 AB의 제곱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선분 AB라는 것은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는 건 뭐냐면 요 두 개의 식이 같다고 놓은 그 두 실근의 차가 됩니다. 그럼 요 같다고 놓은 방정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방정식을 구하게 되면은 x의 제곱이고 마이너스 2x고 더하기 k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두 근의 차는 저희가 내신 대비하면서 많이 다루었던 공식이죠. 절대값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구해보겠습니다. 절대값 최고차항 계수분에 루트 판별식이 들어갑니다.
4-4배의 k-1 이렇게 들어가죠. 그 요 값은 루트 안에 마이너스 4k랑 마이너스 4k만 남나요? 아니죠. 마이너스 4k랑 플러스 4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8까지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 요 녀석의 제곱이 들어가게 되면 요 값이 2분의 1에다가 요거의 제곱이 들어가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k 플러스 8이 되고 요 삼각형의 면적이 8이 된다고 하니 여기 나와 있는 요 근호 안의 값이 이게 16이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4k가 8이니까 k 값은 마이너스 2가 되나요? 이게 8이 되기 위한 k 값이 마이너스 2가 되어 보입니다. 여기서 마지막 계산만 할게요. f의 5를 구하라고 합니다. 25, 마이너스 5, 그리고 마이너스 2는 18. 그러면 보기 2번에서 답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이어서 8번 문제 풀이 들어가겠습니다. 네, 2차 함수의 그래프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 저 2차식이 0이 되도록 하는 방정식의 판별식이 0보다 커야 합니다. 그럼 일단 기억 보기부터 한번 볼까요? 일단 판별식을 확인해 보면 그 값이 a의 제곱 마이너스 4b가 되고 그게 0보다 큽니다. 그럼 기억에서 4b-a의 제곱은 0보다 작게 되겠죠. 기억은 참 니은입니다. 저 b가 의미하는 것은 저 fx의 상수항이 되고 그래프를 그렸을 때 저 녀석이 y축과의 교점의 y좌표, 즉 y절편이 될 건데요. 우리가 주어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저 아래로 불러긴 2차 함수가 x축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는 조건밖에 없죠. 그럼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수 있죠.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때 b값은 0보다 크게 되겠죠. 그런데 발레로서 그래프가 이렇게 해도 만날 수 있겠죠. 그 여기 값이 b가 될 건데 그 값은 0보다 작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 b값이 항상 0보다 크지 않기 때문에 니는 틀린 명제가 됩니다. 디귿 보겠습니다. x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a에서부터 0까지라고 주어져 있는데 그 범위 내에서 2차 함수의 최소값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 fx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완전제곱식으로 바꾸어서 대칭축의 위치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fx라는 게 그게 x 플러스 2분의 a 전체의 제곱이고 여기가 b가 원래 있었고 마이너스 4분의 a의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아래로 블록으로 이렇게 그려보고요. 그럼 대칭축의 위치가 마이너스 2분의 a가 되겠죠. 근데 마이너스 a랑 0이라는 것은 이 대칭축으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a가 될 거고 이게 0이 되겠죠. 그럼 제한된 범위가 마이너스 a 이상 0 미만이 되겠죠.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최소값을 물어보면 이 꼭지점의 y좌표 이 녀석이 최소값이 될 건데 그 값이 b와 다른 값을 갖겠죠. 이 값은 항상 b라고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일단 디귿도 틀린 보기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옳은 것을 구하십시오. 기억 1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네, 이어서 9번까지 연속적으로 풀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이 실수 k값에 관계없이 서로 다른 두 근을 갖는다라고 합니다. 그럼 이 식에서 저희가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지면 역시 판별식이 0보다 크다라고 확인할 수 있죠. 저희가 지금 몇 문제 풀지 않았는데 이 문제 속에서 지금 판별식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일단 바로 판별식 한번 써보겠습니다. 짝수 판별식을 써보게 되면은 2k 플러스 a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저기가 2k의 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그럼 정리하면 4k 제곱이 여기 4k 제곱과 소거가 되고요. k에 관한 1차 함계수가 여기에서 4ak 그러면 여기가 4a 써주고요. 여기에서 마이너스 8 나오겠네요. 이렇게 k 상수가 여기가 a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되고요. 이게 항상 0보다 커야 된다라고 합니다.
K값을 무한하게 항상 0보다 크려면 이것은 1차 부등식일 수가 없고요. 이 값은 반드시 0이어야 돼서 A의 값은 2가 되고요. A 값이 2가 되면 A제곱 4에 대하여 2B 값이 4보다 작으니까 B는 2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정수 AB라고 하는데 여기 등호가 빠져있기 때문에 A 더하기 B는 A가 2고 B가 1일 때 최대가 3이라는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등호가 없어서 답을 4라고 적었던 친구들이 오답이 되었을 거고 최대값은 3.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이어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에서 일단은 Z 플러스 Z 바와 Z 곱하기 Z 바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Z와 Z 바를 근으로 가는 2차 방정식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X의 제곱 플러스 X 그리고 플러스 1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일단 Z값과 Z의 바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보통 저희가 3차 방정식에서는 많이 다루게 되는데 이 방정식의 한 허근을 저희가 통상적으로 오메가라는 문자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오메가라는 값은 세제곱하면 1이 되는 주기성을 갖게 되고요. 그리고 이 방정식의 값 오메가는 지금 서로 연속적인 거듭제곱 3개를 더하게 되면 0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이 문제를 풀 때 저기 5개의 항 자체가 다 오메가 바가 Z 바가 곱해져 있으므로 Z 바로 묶고 나면은 이게 Z의 4제곱분의 1 더하기 Z의 세제곱분의 1 Z의 제곱분의 Z분의 1 그리고 1 이렇게 정리가 될 건데 우리 이 Z의 N제곱을 우리가 6개, 3개씩 더해서 0이 되고 6개를 더하면 0이 됩니다. 그러면 요 값 자체를 저희가 나타낼 때 이렇게 쓸 수 있죠. 마이너스 Z의 5제곱분의 1. 왜 그러냐? 요 값에다가 Z의 5제곱분의 1을 더하게 되면 6개의 값이 0이 되므로써 이 5개를 이렇게 간단하게 바꿀 수 있고요. 요 값은 마이너스를 유지한 채 분자 분모의 Z를 곱하게 되면은 Z값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결국에 정리하게 됐을 때 마이너스 Z 바가 되고 Z와 Z 바의 곱이 1이 됨으로써 이 값은 마이너스 1. 아마 오메가를 미리 정리하고 들어가던 친구들은 다 선생님과 이렇게 간단하게 풀었을 거고요.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는 Z값을 직접 근의 공식으로 구해서 Z의 제곱, 세제곱, 네제곱을 구할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사실은 오메가의 성질을 알고 바로 이렇게 풀어야지만 제한된 시간 안에 답을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출제자의 의도도 다음과 같이 풀기를 원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조금 더 자세한 풀이 같은 경우는 학원에서 선생님 또는 학교에서 선생님께 물어봐서 좀 얻어갈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이 해설 강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풀이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11번 문제입니다. 이 11번 문제가 좀 미리 준비되어 있고 미리 훈련되어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는 가장 어려웠던 한 문제, 킬러 문제가 되지 않았을까라고 예상이 드는데 이거는 조금 더 훈련이 된 친구들한테는 한 줄 또는 2줄의 답을 바로 찾을 수 있었던 유형화되는 고난도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 이제 풀기보다는 간단하게 선생님 강의 노트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간단한 개념 정리 한번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이게 지금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는데 지금 강의 노트에 있는 일부분이라는 걸 보여드리려고 강의 전문을 좀 보여드렸고요. 여기에서 필요한 거를 좀 확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조립제법을 이용을 할 건데 fx라는 값을 x-알파, x-베타, x-감마로 나누는 조립제법을 연속적으로 활용을 하게 되었을 때 그때 나온 이 조립제법을 어떻게 해석할 거냐? fx라는 것은 x 빼기 알파, 베타, 감마로 나누게 되면 그 몫이 a가 됩니다. 그리고 이 b는 뭐냐? x-알파와 베타가 곱해진 거고요. c는 x 빼기 알파만 곱해지고 남은 d를 써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한번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fx는 a 곱하기 x-알파, 베타, 감마 B 곱하기 x-알파 베타, C 곱하기 x-알파, 그리고 나머지 D 이렇게 저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게 문제로 어떻게 활용되어지는지 몇 가지 예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최고차항계수가 1인 3차식 fx와 최고차항계수가 1인 새 1차식 px, qx, rx에 대하여 다음 식을 한번 찾아볼게요. 그럼 이것을 아까 배운 대로 바로 결과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fx라는 것은 1 곱하기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그래서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곱하기 x 플러스 2x 마이너스 1 그리고 3 곱하기 x 플러스 2 마지막 마이너스 1까지 적어줍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답을 한번 찾아보면 여기에서 마이너스 1 요 값이 될 거고요. 3px라고 했죠. 요 값이 px가 됩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2에다가 px, qx 요 값이 qx가 되고요. 1 곱하기 px, qx 요 값이 rx 이렇게 조리집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번에 풀었던 그 기출문제가 여기에서 또 비슷한 문제가 또 어떻게 해도 등장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문제가 좀 크죠? 좀 칠판 좀 지우고 한번 해석해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문제는 제가 일단 조리집법을 간단하게 써서 보여드릴 건데 일단 첫 번째 다항식 fx를 x 플러스 2로 연속적으로 조리집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걸 적어볼게요. fx라는 게 연속적으로 조리집법을 쓰게 되면은 좀 좁네요. 다시 써볼게요. 여기 fx라는 게 조리집법을 쓰게 되면 첫 번째 마이너스 2를 넣고 조리집법을 쓰겠죠. 그러면 그때 몫이 q1이고요. 나머지가 r1입니다. 그 녀석을 또다시 한번 마이너스 2를 쓰고 되고 q2가 되고 나머지가 r2. 이렇게 연속적으로 조리집법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조건이 일단은 x 플러스 2의 4제곱이라고 하니까 연속적으로 4번 한번 써볼게요. 마이너스 2의 q3 마지막에 마이너스 2에다가 q4 네, 이렇게 됩니다. 그렇다면 fx라는 것의 정체는 뭐냐면요. 요 q4라는 것은 x 플러스 2가 4번 곱해진 거고요. r4라는 것은 x 플러스 2가 3번, r3라는 것은 x 플러스 2가 2번, r2는 x 플러스 2가 1번, 여기가 r1이 x 플러스 2가 전혀 곱해지지 않은 상태로 식이 정리됩니다. 그럼 이게 머릿속에 있었던 학생들은 이 문제를 가지고 바로 이렇게 식 한번 세팅해 볼게요. fx라는 것이 여기 나와 있는 q4라는 것은 x 플러스 2가 4번. 그럼 여기 나와 있는 r4라는 값은 x 플러스 2가 3번, r3라는 것이 x 플러스 2가 2번, r2, x 플러스 2, 마지막에 r1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정도는 훈련된 친구들이 바로 적어낼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원했던 x 플러스 2의 4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rx는 여기에서 등장을 합니다. rx. 그렇죠. 그러면 이게 rx가 되고 나머지는 실제로 이 문제를 화면 멈춰 놓고 답을 끝까지 구해보면 어렵지 않게 구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번 동화고 문제를 풀 때 필요한 개념이라 여기까지만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럼 실제로 동화고 기출문제에서 이 빨간색 식을 바로 찾고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네, 동화고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고요. px라는 것을 x-1로 연속적으로 조리집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럼 조리집법 간단하게 한번 써볼게요. px라는 게 있고요. 여기가 이제 a를 대입을 하죠. 그럼 여기가 첫 번째 목 q1 이게 되고요. 나머지가 r1. 그 다음에 또다시 한번 1 대입해서 x-1로 나누는 조리집법을 쓰게 되면 q2의 x가 되고 나머지가 r2.
이렇게 연속적으로 하게 되어서 우리가 10번 하게 되겠죠. 마지막에 1 대입해서 몫이 10번째 조립지법을 통한 몫이 Q10이 될 거고요. 나머지가 R1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럼 우리 이것을 가지고 이제 바로 항등식을 세우면 PX라는 것은 Q10의 X가 X-1을 10덩어리를 인수로 갖고 있겠죠. X-1의 10제곱. 그 다음에 R10이라는 R10이라는 요 상수부터는 X-1이 요 10이 아니라 9. 그 다음에 R9, R9은 X 빼기 1의 8제곱 이렇게 나가죠. 그러면 여기랑 R2는 X-1이 한 번만 곱해지게 됩니다. 여기다가 R2, R1은 R2죠. R2가 X-1, 마지막 R1은 아무것도 곱해지지 않은 채 나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드리긴 했으나 이게 미리 훈련된 친구는 문제 읽고 이 빨간색 식을 바로 뽑아내면서 여기에서 저희가 RX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값이 뭐가 되죠? X-10제곱으로 나눈 나머지 RX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 0을 대입한 것과 2를 대입한 것을 더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R 얼마죠? 0 더하기 R2. 0을 대입하는 것과 2를 대입하는 녀석은 이 지수가 홀수인 것은 소거가 되게 되어 있고요. 이것이 짝수가 되는 것만 2개씩 남게 됩니다. 그럼 우리 남는 것만 체크해보면 여기에서 요게 남겠죠? 그게 R9입니다. 차수가 하나씩, 여기 나와 있는 첨자보다 하나씩 더 큰 놈이 남게 되겠죠? 그럼 짝수가 남게 되면 여기 R은 홀수만 2덩어리씩 남게 돼서 그 녀석이 2배의 R9, R7, R5 이렇게 나오겠죠? 네. 그럼 이 녀석을 보기에서 찾으면 저희가 3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3번 보기였습니다. 네, 아마 이게 사전에 좀 훈련되지 않았던 친구들한테는 되게 어려울 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도 지금 이 수업 시간 안에 다 해설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이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인 내용들은 또 다른 이 강의 바깥에서 조금 더 보충해서 채워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11번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하고요. 12번 보겠습니다. 네, 요 12번 문제도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직전 보강한 그날 되게 여러 예제를 통해서 요 4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를 항등식으로 식을 세우는 걸 연습을 했었는데 학생이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저희 동학고에서 정말 이런 문제가 나오나요? 제가 생각하는 가장 동학고스러운 문제가 아니었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바로 해설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건데 fx라는 녀석을 얘로 나눕니다. 이 녀석. 근데 이 녀석의 정체가 x-1 전체의 제곱과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의 곱이 됩니다. 그러면 저 녀석을 좀 풀어서 적어볼게요. fx라는 녀석을 x-1 전체의 제곱과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랍니다. 이렇게 나눴을 때 몫은 저희가 AX라고 한번 해볼게요. 나머지를 이제 어떻게 식을 세팅하냐가 관건이 될 건데 4차로 나누라고 해서 이 녀석을 3차 이하에 해당해서 이전계수 4개를 가지고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이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식을 세팅할 예정입니다. 일단 fx라는 것은 첫 번째 이 녀석으로 나누게 되면 나머지가 딱 2만 남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선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죠. 그럼 이런 부분에서 그런 나머지가 발생하도록 식을 세울 겁니다. 여기 있는 뒤에 있는 부분을 x-1의 제곱으로 나눈 몫과 나머지로 나타내 볼 건데 저희가 이 4차로 나눈 나머지가 3차죠. 그쵸? 3차 이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2차와 1차의 곱으로 나타낼 겁니다. 여기를 뭐라고 쓰겠다? 우리가 ax 더하기 b라고 식을 세우겠습니다. 그럼 이 녀석은 조건에 맞습니다. x-1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이러한 몫이 생기고요. 이러한 나머지가 생깁니다. 근데 두 번째 조건이 있죠.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누었을 땐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되어야 됩니다. 역시 이 앞에 부분에서 나머지가 발생하지 않죠. 그러면 이 뒤에 부분에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나눈 나머지를 찾아야 되는데 이 녀석 뒤에 부분은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으로 나누게 되면 역시 몫은 1차 ax 더하기 c라고 잡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2가 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 녹색과 주황색이 같다라고 식을 세워서 양변의 개수를 비교를 하면 우리가 a, b, c 값을 구하게 될 건데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초록색 전개해 보겠습니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1과 ax 더하기 b 주황색 전개해 볼게요. x의 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과 ax 더하기 c 그리고 여기 플러스 2와 마이너스 2는 그냥 한꺼번에 이항시켜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4로 적어내겠습니다. 그럼 전개 조금 더 이어해 보겠습니다. ax의 세제곱과 ax의 세제곱은 소거되겠죠. 그 양변의 2차항 계수 한번 확인해 볼게요. 2차항 계수가 3차항 계수 확인해 2차항 계수 맞네요. 여기 2차항 계수가 마이너스 2a 더하기 b가 나오겠죠. 우변에서는 2차항 계수가 2c 그리고 a 나오겠네요. 그럼 a 더하기 2c인가요? 계수가 안 맞는 거 같은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기가 c 더하기 2a가 맞네요. 여기가 2a 더하기 c 맞죠? 여기 2a 더하기 c 이게 2차항 계수였습니다. 1차항 계수가 a 마이너스 2b 우변에서 1차항 계수가 지금 여기서 a 플러스 2c 그리고 상수항이 우변에 좌변에 b가 나오고요. 우변의 상수항이 c-4 네, 이렇게 나옵니다. 이어서 가볼게요. a 소거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b 더하기 c가 0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 b-c가 마이너스 4가 나와서 두 개 더해서 2로 나누면 b 값이 마이너스 2 그럼 c 값이 2가 나올까요? 그러면 A 확인할 수 있겠네요. 여기서 4A라는 게 B 빼기 C. B 빼기 C가 마사. 그럼 A 값이 마이너스 1 나오는지 한번 확인 한번 더 해볼게요. 좌변에 집어넣으면은 여기가 2 더하기 0 나오고 우변도 0 이렇게 나오네요. 오케이 맞습니다. 이렇게 A, B, C 값 확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RX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가 RX가 되겠죠? 여기 RX. 여기 RX. 근데 우리 정리하지 말고요. 구하고자 R2 값 바로 한번 계산해 볼게요. 여기서 R2. 여기 2-1 제곱은 필요가 없고요. 2A 더하기 B 더하기 2 이렇게 나옵니다. 2A 값이 얼마죠? 마이너스 2가 소거되고 그러면 B가 마이너스 2. 그러면 저희는 1번 보기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계산했는데 복잡했던 관계로 실제로 답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2번의 답 마이너스 2. 네, 맞는 거 확인했습니다. 물론 이 문제가 조금 더 기교를 부려서 스킬풀하게 푸는 좀 더 간단한 식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이게 구하는 것과 주어지는 것에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저는 언제나 쓸 수 있는 이런 살짝 노가다틱 하더라도 이렇게 좀 개수를 직접 비교하면서 찾도록 직전 보강 때 많이 수업을 했었었고요. 네, 이렇게 풀면 조금 식이 복잡해 보여도 그렇게 어떻게 식을 세울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식을 세웠으면 글이 오래 걸리지 않았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네, 이어서 13번 보겠습니다. 아마 이게 13번 문제가 저희가 흔히들 푸는 기출문제 또는 모의고사에서 많이 보는 문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중학교 2, 3학년 때 많이 봤었던 문제가 되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이제 삼각함수 쪽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유형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많이 훈련 못했던 문제가 아닌가 예상을 합니다. 네,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 보통 이 문제에서 함정으로 파놓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 문제에선 그런 것이 나타나 있지 않아서 실제로 오답률이 그렇게 높진 않을 거라 예상이 되는데 일단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면 두 자동차가 같은 방향으로 가는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지 즉
마주보고 가는지 아니면 서로 꼬리를 물고 가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좀 전에서는 반대편에서 같은 방향으로 가니까 꼬리를 물면서 가게 되겠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두 차가 만난다. 그러면 차량이 만난다라는 건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 이동 거리의 차. 그 녀석이 딱 반 바퀴만 처음으로 만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것보다 한 바퀴 더 간, 또 두 바퀴 더 간, 세 바퀴 더 간. 그래서 반 바퀴, 한 바퀴 반, 두 바퀴 반, 세 바퀴 반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면 저 두 아이가 만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동거리의 차가 지금 이 n 플러스 1 지금 바퀴가 나야 된다. 맞나요? 아, 이렇게 되면 세 바퀴, 네 바퀴, 세 바퀴, 다섯 바퀴 이렇게 표현이 되겠나요? 그러면 2분의 2n 플러스 1 바퀴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n이 0이면 반 바퀴, n이 1이면 한 바퀴 반, n이 2면은 두 바퀴 반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실제로 이동거리의 차를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이동거리가 요 두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빼볼게요. 2분의 1 t의 제곱 마이너스 10t 이렇게 됩니다. 여기다가 절대값을 취해서 그게 한 바퀴가 얼마죠? 한 바퀴가 200이죠. 그럼 여기다가 바퀴 200을 대입하게 되면은 저기가 2n 플러스 1에다가 곱하기 100. 즉 n이 제로면 100m 차이, n이 1이면 300m 차이, n이 2면 500m 차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요 2차식을 한번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일단 t값이 0보다 작은 것은 우리가 무시할 거기 때문에 요 t가 양수인 것부터 이렇게 나타내 보면 다음과 같이 그릴 수 있는데 요 값이 0이고요. 요 값이 얼마가 될까요? 2분의 1t로 묶게 되면 t-20이 돼서 여기는 20 이렇게 되고요. 가운데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저희는 저희랑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은 비율관계를 이용하여 10만큼 가면 100만큼 최고참 개수를 곱해서 50만큼 내려가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물론 요 식에다가 t값 10을 대입하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끝에 값은 문제에서 t값이 50분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요 좌표에다가 50을 대입을 하게 되면요. 그럼 여기가 50이고요. 여기가 30이고요. 50과 30 하면 1500인데 여기가 2로 나눠서 750 이렇게 나오겠네요. 네. 그래서 실제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아까 절대값에서 올리지 말고요. 실제로 여기 요 노란색 절대값 취하지 않은 요 값이 마이너스 100, 마이너스 300, 마이너스 500 또는 얼마죠? 100, 300, 500, 700이 나오도록 식을 세우면 요 값 자체가 마이너스 100까지 내려가지 않죠. 그래서 요 값은 이 값이 100이 될 때, 300이 될 때, 500이 될 때, 700이 될 때 총 4번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100, 300, 500, 700 총 4번이 됩니다. 아까 선생님이 이 문제가 보통 함정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어떤 경우냐? 이 값이 4번을 만나긴 하는데 실제로 만약에 이렇게 걸쳐지는 상황이 있었다면 이것은 한 번이 아니라 2번으로 카운트를 했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게 100, 300, 500, 700이 아니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플러스 10, 플러스 20, 플러스 30이 되었다라고 가정하면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0 이런 경우에서는 두 번씩 10, 20, 30에서는 한 번씩 이렇게 나왔으면 학생들이 오답이 많이 나왔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렇게 해서 총 4번으로 마무리를 하고요. 한 번쯤은 좀 복습을 했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삼각함수 쪽에서 또 여러 번 다룰 기회가 있을 겁니다. 네, 객관식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논술형 이어서 진행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번 동아원 기출문제는 논술형 문제가 그렇게 어렵게 나오지는 않았어요. 그렇게 변별력이 있는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서 실제로 논술형이 어떻게 채점되어질지는 끝까지 봐봐야 알겠지만 학생들이 논술형을 못 푼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차 함수가 이 직선과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교점의 x좌표는 방정식의 실근이 되겠죠.
그럼 여기가 x의 제곱이고 더하기 a-2의 x값 그리고 제가 마이너스 4인가요? 그러면 마이너스 b 더하기 4는 0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게 유리수계수 방정식이 되고요.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면 이 방정식의 또 다른 한 근, 즉 두 근 자체가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리수계수 방정식에서 한 근이 p 플러스 q 루트 m일 때 또 다른 한 근은 p 마이너스 q 루트 m이라는 혈례근을 갖는 거 알고 있을 거고요. 그럼 근과 개수의 관계를 바로 써보면 두 근의 합이 여기서 2-a가 되고 그 값이 2가 돼서 a 값은 0 이렇게 나올까요? 그 다음에 b 곱을 한번 볼까요? 곱은 어떻게 될까요? 곱은 마이너스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되나요? 그 곱이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서 b는 마이너스 3. 그래서 a 더하기 b인가요? a 빼기 b인가요? a 마이너스 b는 3. 네, 답만 한번 확인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답 3이 되는 걸 확인했고요. 두 번째, 논술형 2번 보겠습니다. 네, 이게 개념적으로는 어렵지 않은데 아마 평소에 연습할 때 나 저거 알아, 노가다 귀찮아 해가지고 빠른 답지나 해설지만 보고 직접 답을 내본 적 없던 친구들은 아마 무조건 틀렸을 것 같아요. 어렵진 않은데 계산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개념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계산이 좀 복잡해질 수 있다. 그런데 조금 성실하게 답을 보지 않고 본인이 좀 성실하게 끝까지 답을 완성했던 친구들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문제 복수 Z를 좀 해석을 하는데 이런 개념이 하나 필요해요. Z값이 만약에 여기가 A 플러스 BI, B 마이너스 AI 이런 꼴이었다면 이 값은 AB 값에 무관하게 항상 I가 됩니다. 지금 이 문제가 그런 형태고요. 만약에 서술형으로 시험을 치러야 될 학생들 입장에서 지금 Z값을 분자 분모에다가 분모의 켤레를 곱해가지고 이렇게 찾아내는 걸 한번 적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답을 적을 때 이 정도 썼겠죠, 아마. 여기가 루트 2 마이너스 i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i. 여기다가는 루트 2 플러스 i에다가 루트 2 플러스 i. 분자 분모에다 켤레를 곱하죠. 근데 이것을 실제로 계산하지 않고 이 식을 바로 i라고 적어낸다고 해서 서술형에서 감점을 당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진짜 이것을 곱해가지고 i로 답을 내는 친구랑 이 값이 i인지 알고 있었던 친구는 아마 계산하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 차이가 있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z값이 i라는 것을 저희가 알고 있다 치고요. 그럼 이 녀석을 나타낼 건데 쌤이랑 같이 문제를 풀어줄 때는 항상 이 주기가 4인 i 거듭제곱은 항상 같은 것이 나오도록 잉여를 분류를 해서 적었습니다. 한번 예전에 쌤이랑 같이 했던 대로 서술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는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 개수만 적어서 마이너스 1. 두 번째는 z의 제곱이 i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일단 여기 뒤에 i가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것은 마이너스 i가 되는 것에 개수만 적었고 두 번째 것은 마이너스 2를 적었고요. 세 번째 값 z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i가 되겠죠. 그럼 저기가 플러스 3이 되면서 i가 되겠죠. 네 번째 값은 어떻게 되죠? z의 4제곱 1이 되니까 플러스 4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어차피 저의 z의 거듭제곱은 i 그리고 1, i, 1 이렇게 저희가 개수를 꺼내 적게 되면은 허수단위 i가 곱해진 것과 곱해지지 않은 실수 부분과 나누어 적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적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 그리고 7, 8 이렇게 적어낼 수 있죠. 한 번 더 적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0 플러스 11, 플러스 12 이렇게 적어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이 값을 n을 주고 계산하라 그러면 조금 더 쉬울 텐데 좌변의 걸 계산해서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n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직접 문제를 풀어보지 않고 답을 보고 해설지를 펴놓고 풀었던 친구들이 어려웠을 거라 예상을 한다는 부분인 거예요.
일단 실수 부분 먼저 확인해 볼게요. 마이너스 40이 나왔죠? 만약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이렇게 나갔을 때 만약에 실수 부분이 위에서 끊기지 않고 아래에서 끊겼다면 아마 이것은 4가 마이너스 2보다 4가 2보다 이만큼 크고 8이 6보다 이만큼 크고 12가 10보다 이만큼 크니까 여기에서 끊겼다라고 하면 여기 양수값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 값이 음수가 나왔다는 건 여기까지 나오고 이 실수 부분이 짝이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이 뒤에 이렇게 나오다가 마이너스 플러스하고 여기 마이너스로 끊겼다라는 것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 부분은 여기보다 하나 더 많다. 허수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39가 나왔다는 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다가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끊겼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렇게 나온다라는 거 확인을 해서 이제 이거 직접 다 쓸 수 없으니까 문자를 통해서 좀 편하게 한번 서술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를 한번 지워보고 써볼게요. 여기가 쭉 오다가 여기가 여기가 4K, 여기가 4K 빼기 1, 여기가 4K 빼기 2, 여기가 4K 빼기 3 이렇게 되면 짝이 맞았을 텐데 여기가 하나 더 있다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1, 여기가 마이너스 4K에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여기가 중괄호로 닫히겠네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아까 얼마였죠? 첫 번째 i였고 1이었고 여기가 i였고 여기가 1이었죠. 네.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그럼 우리가 요만큼이 지금 짝을 맞춰줬죠. 이게 한 줄, 두 줄, 세 줄, K번째 줄에서 총 4K만큼 나옵니다. 그러면 실수 부분까지 먼저 확인해 볼게요. 요만큼을 계산했을 때 실수 부분이 얘가 얘보다 이만큼, 얘가 얘보다 이만큼, 얘가 얘보다 이만큼 그런 게 K가 있으니까 2K. 같은 방법으로 허수 부분도 어떻게 되죠? 얘가 얘보다 이만큼, 이만큼, 이만큼. 그래서 여기 어떻게 돼? 여기가 2K의 I가 되겠나요?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남아있는 게 요만큼. 주황색 부분이 얘랑 정리해서 실수 부분이 마이너스 4K 플러스 2, 허수 부분이 마이너스 4K 플러스 1의 I 이렇게 됩니다. 정리해보면 실수 부분이 얘랑 해서 얼마가 나올까요? 얘랑 정리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 허수 부분은 얘랑 해서 마이너스 2K 여기가 플러스가 되겠죠? 그쵸? 마이너스로 아닌가요? 마이너스로 묶었으니까 마이너스 2가 맞고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여기에서 요 값이 얼마죠? 요 값이 마이너스 40. 요 값이 마이너스 39. 이거 마이너스를 안 묶어야 되는데 이렇게 마이너스 39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만족하는 K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K 값이 18? 이 정도 나올까요? 18 마이너스 38 마이너스 39 18 마이너스 19가 되겠다. K가 19 K가 19면 마이너스 38에 마이너스 39 K가 19면 마이너스 38에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옵니다. K가 19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원했던 요 개수 있죠? 요 값이 n이 돼요. 그래서 n 값은 4K 플러스 2가 되고요. 19, 38, 76. 그럼 78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일단 K 자연수 n 값은 78 이렇게 나옵니다.
네, 선생님 미리 좀 풀어보고 왔음에도 계산이 조금 어려웠던 것 같은데 아마 시험장에서 주관식으로 답 78이 나왔음에도 아마 확신이 없어서 여러 번 검토하는 일이 많았을 것 같고요. 네, 계산이 간단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답이 78 맞습니다. 네, 논수령 3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논수령 3번은 네, 일단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였는데요. 아마 이게 객관식으로 나왔으면 식도 안 세우고 바로 풀어서 맞았을 만한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논수령 문제니까 거기에 맞춰서 식까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밑넓이, 이 밑면 자체가 직각 삼각형이 나오고요. 닮음을 조금 이용을 할 건데요. 여기에서 여기가 12, 여기가 15. 여기에서 내접하는 이 직사각형의 면적이 가장 클 때 기둥의 면적이 또 가장 크겠죠. 여기에서는 이 직사각형 가로 길이를 x라고 고정해 주었습니다. 그렇죠? 여기 값이 x가 되겠죠. 근데 이게 3, 42, 3, 55. 그럼 4대 5가 되나요? 4대 5? 그럼 여기가 얼마가 되죠? 4분의 5x가 될까요? 3, 4, 12, 3, 5, 15. 4대 5니까 이것도 4분의 5x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그럼 요 길이가 어떻게 되죠? 15 마이너스 4분의 5x가 나오고요. 초록색 밑넓이가 그냥 가로와 세로의 곱 x 15 마이너스 4분의 5x 이렇게 밑면의 넓이가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밑넓이, 그리고 기둥이니까 뭐 굳이 뿔처럼 3분의 1 계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높이 20만큼만 곱하면 그게 부피가 되겠죠. 곱하기 20. 이렇게 되겠죠. 뭐 20을 안에 집어넣어서 4를 약분하고 뭐 5를 밖으로 꺼낼 수도 있으나 저는 이 정도까지만 쓰겠습니다. 이게 부피였습니다. 그럼 범위가 어떻게 되냐? 이 x값은 당연히 0보다는 커줘야 될 거고요. x값이 12보다는 작아야 한다까지 써주면 아마 이 식을 좀 정리해서 이쁘게 적어줬으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일단 1번의 답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부피의 최대값을 정하라고 합니다. 물론 이 아이를 전개해서 내림차원 정리해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어서 풀 수도 있겠으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최고차원 계수가 음수인 2차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요. 절편 자체가 일단은 0 하나가 나올 거고요. 요 값이 0 되는 x값이 얼마일까요? 요 값이 15면 되고요. 요 값이 3이면 되고요. x값 12면 될까요? 12 집어넣으면 3, 5, 15K 맞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x값이 6이 되겠죠. 그럼 x값이 6일 때 최대가 되겠죠. 네, 자세한 계산 마무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x값 6을 대입해서 나온 그 부피가 실제로 이 부피의 최대값이 될 거고요. 값을 구해보면 값이 900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가 6,900. 네, 계산은 생략하겠습니다. 네, 논수령 두 문항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논수령 4번. 네, 이 문제도 뭐 보기 차식 문제인데 크게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제 보기 차식을 통해서 인수분해를 하고 요 밑에 문제 것은 저희가 보통 텔레스코핑 한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중학교 3학년 때도 인수분해 파트에서 많이 풀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나를 먼저 찾아볼 건데 x의 4제곱 더하기 4라는 것은 저희가 x의 4제곱 더하기 4x의 제곱 더하기 4와 빼기 4x의 제곱으로 바꾸어 쓸 수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x의 제곱 더하기 2 전체의 제곱이랑 2x 전체의 제곱의 차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합차 공식을 통해서 여기가 x의 제곱 빼기 2x 더하기 2와 x의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2로 나타낼 수 있는데 물론 가와 나를 자리를 바꾸어 적어도 상관없다라고 문제에 제시를 해줬고요. 저는 이 문제를 x-1 전체의 제곱 더하기 1과 x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더하기 1로 바꿨다고 하면 요 값이 가가 x-1, 나가 x 플러스 1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x 빼기 1과 x 더하기 1로 써도 되고 바꿔서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로 써도 된다까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그럼 우리가 되게 중요한 인수분해에 대한 식을 하나 찾았습니다. 그럼 나식을 한번 써볼게요. 나식은 여기 주어진 x 값에다가 분자부터 할게요. 11, 15, 19를 대입한 식의 값입니다. 여기다 한번 적어봅시다. 여기다가 분자에 11을 대입하면 12의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10을 대입하면 13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15를 대입하면 14의 제곱 더하기 1인가요? 그 15를 대입하면 16의 제곱 더하기 1 같은 방법으로 18의 제곱 더하기 1과 20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쓸 수 있죠. 분모 같은 경우는 13을 대입하면 어떻게 되죠? 13을 대입하게 되면 12의 제곱 더하기 1 그리고 14의 제곱 더하기 1 그 다음 17 대입하면 16의 제곱 18의 제곱 21을 대입하면 20의 제곱 22의 제곱 네, 좀 겹쳐져서 잘 안 보일 수 있긴 한데 이렇게 약분이 됩니다.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고 약분이 되고 이것도 약분이 되네요. 첫 번째 게 이게 11을 대입하면 10과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11을 대입하면 10과 12가 되겠죠. 여기가 잘못된 걸 찾았습니다. 이거 10과 12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렇게 약분이 됐었네요. 그럼 남는 게 여기서 10의 제곱 더하기 1과 22의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분모가 22의 제곱 484에 대한 489 이렇게 나올 거고요. 분자가 101 이렇게 나오게 되겠습니다. 답은 489분의 484 더하기 1은 485가 되겠습니다. 네. 484 플러스 1, 485분의 100 더하기 1, 101. 이게 답이 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네, 마지막 논술형 한 문제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네, 다 풀고 났더니 아마 시험 끝나고 나서 시험 문제를 복귀하고 나면 내가 평소에 풀었던 것을 가지고 대비를 못했을 만한 문제가 별로 없었다라는 걸 느꼈을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동아부 문제 항상 이렇습니다. 아주 어려운 킬러 문제는 등장하지 않으나 그 중상 난이도의 중킬러 문제가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구함으로써 제한된 시간 안에 정확히 답을 적어내는 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학을 잘하는 친구만 고득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진짜 성실하게 내신 대비를 임했던 학생들 순으로 고득점을 했을 거라 예상이 됩니다. 일단 마지막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10을 A와 B, 즉 A 플러스 By에 A와 B로 나타낼 것이 아니라 우리 켤레복소수의 성질들을 적절히 한번 이용해 볼 건데 가식을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식이 잘 안 보여서 한번 다시 적어볼 거면 Z의 제곱이 있고 분모에 Z 마이너스 Z바 여기가 Z바 이렇게 나오나요? 네. 지금 화면이 잘 안 보여서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 우변으로 곱한 다음에 좌변으로 싹 다 다시 한번 이항 처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좌변에 Z 더하기 Z바의 제곱이 되고 마이너스 ZZ바는 0. 첫 번째 식을 하나 얻어냈습니다. 두 번째 식을 또 역시 전개해서 한번 써볼게요. 두 번째 식 전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4 그리고 마이너스 2로 묶어서 G 플러스 G바 그리고 플러스 G바 그리고 는 1인가요? 그럼 두 번째 식도 좀 정리를 해서 좀 적으면 지금 ZZ바 마이너스 2배 굳이 정리하지 말고 바로 위쪽으로 대입 한번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대입을 하기에 우리가 Z와 Z바의 합과 곱으로만 나타낼 거라서 이 식도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볼게요. 이 식도 정리 한 번만 더 해보면은 Z 플러스 Z바 전체 제곱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ZZ바가 맞나요? 그러면 여기가 얼마가 될까요? 2ZZ바니까 빼기 3ZZ바는 0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여기 ZZ바 자리를 집어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식 다시 한번 대입해서 적어 보겠습니다. Z 플러스 Z바 전체의 제곱 빼기 3에다가 Z 곱하기 Z바 자리에다가 써볼게요. 넘기면 얼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2배의 Z 플러스 Z바 이렇게 정리가 되나요? 넘겨서 마이너스 3 넘겨서 이렇게 는 0 그러면 Z 플러스 Z바 제곱 마이너스 6배의 Z 플러스 Z바 플러스 9는 0 그럼 이제 Z 플러스 Z바에 대한 2차식인데 완전 제곱식이 나와서 Z 더하기 Z바가 3인 것을 얻어낼 수 있고요. 여기 9가 되니까 ZZ바도 3이 되는 걸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것도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Z 더하기 Z바와 Z 곱하기 Z바를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서 x의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3은 0 이걸 만족한 x값은 근의 공식을 돌리면요 2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9 빼기 12 그러면 정리했을 때 2분의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i 이렇게 나옵니다. 요 값이 즉 2분의 3 플러스 루트 3i이거나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i거나 답은 두 가지 모두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 답까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실제로 A와 B는 전혀 쓰여지지 않았고요. A와 B는 오히려 보면 학생들을 조금 더 힘들게 할 수 있게 만든 함정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논술형 5번까지 18문항을 다 풀어보았습니다. 학생들 어떤가요? 아, 저 문제는 내가 풀기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생각의 문제가 있나요? 없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 이제 기말고사 문제를 볼 때도 너무 어려운 킬러 문제만 풀려고 고집하기보다 중상 난이도, 중킬러 문제를 본인이 조금 더 꼼꼼하게 풀어서 직접 답을 내보는 훈련을 통해서 동하고 고득점을 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합니다. 오늘 이 기출문제는 여기까지 마무리할 거고요. 저는 이제 이거 영상 마무리하고 동하고 2학년 기출문제로 다시 한번 학생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